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눈밑 수술. 그 중에서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혹은 하안검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눈밑 수술은 다른 성형 수술 부위와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눈 위를 수술한다, 혹은 뭐 코를 수술한다, 턱을 깎는다 라고 할 때 원래의 모양에서 모디파이드 된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플라스틱 서저리의 영역이라면 눈밑 수술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눈밑 수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 중에서 약해진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수술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밑은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진 조직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탄탄하게 되돌리는 거거든요. 눈밑 수술의 목표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려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생기는 눈밑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준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거나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눈밑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내가 다크서클이 있는 것처럼 좀 눈밑이 어두워 보여요 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눈밑에 고랑지면서 지방이 불룩해지고 좀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요, 눈 밑에 피부는 우리가 코에서 온 피부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눈 밑에 피부는 피부 자체가 워낙 얇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은데 모공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오죠. 얇고 건조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이 비치면서 굉장히 어둡게 보이거나 불그스름하게 보라색으로 비쳐 보이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 고랑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림자가 지니까 그것을 다크서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의 피부 자체가 워낙 어둡게 피부 색소 침착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선천적입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주름이 지면서 그 주름 자체가 더 눈밑을 어둡거나 노안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죠. 의학이라는 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A에서 B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조금 고랑진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채우면 돼요. 우리 얼굴은 도화지가 아니거든요.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단순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눈 밑쪽은 내가 지금 어떠한 타입이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내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느 한계점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눈 밑의 타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타입별로 수술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이제 메기아이리드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 눈 밑에 약해진 조직이 생겼다입니다. 그래서 눈 밑쪽이 고랑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인대가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 밑에 수술을 하기 전에, 눈 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게 눈 위쪽이 피부의 두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눈 밑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랑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띠라 그랬잖아요. 이 고랑은 갓 태어난 아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죠. 왜?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띠니까. 그런데 이 고랑을 기준으로 해서 눈 밑쪽의 피부와 코에서 온 이 피부는 두께가 다릅니다. 특히 30대,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코에서 있는 피부보다 눈 아래쪽에 있는 이 피부의 두께 자체의 얇아짐이 더욱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고랑을 기준으로 색깔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수술이라는 건 모양을 바꾸는 거지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드리냐면, 환자분들 중에 수술을 하고 나면 무조건 눈밑이 하얗게 된다거나,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면 피부를 당겨주니까 주름이 싹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고랑 안쪽에 생기는 잔주름은
피부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생기는 잔주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처지면서 생긴 주름은 해결될 수 있으나 잔주름 자체는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베기아이리드라는 타입은 뭐냐? 핵심적으로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밑으로 처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눈 밑의 지방의 전체적인 양은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눈 밑의 전체적인 지방의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란 조직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밑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애교 쪽 아래쪽에 있는 지방도 같이 밑으로 쏠려 버리니까 애교 자체가 사라지면서 고랑을 중심으로 지방이 불룩해 보이는 형태가 되고, 이 현상은 30대, 40대가 넘게 되면 누구나 생기는 현상이고, 사실 20대 중에서도 이 현상이 꽤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베기아이리드들 타입은 제가 볼 때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들의 가장 큰 특징은 드라마틱한 효과가 가장 큽니다. 왜? 불룩한 부분 자체가 지방 재배치 혹은 하안검이라는 수술로, 특히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경막을 강화하면서 지방을 재배치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룩해 보였던 부분 자체가 내려오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눈 밑의 수술, 특히 지방 재배치 수술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 베기아이리드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입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타입은 티어트러프라는 타입입니다. 티어트러프가 영어로 눈밑 고랑이라는 구조예요. 눈밑 고랑이라는 구조는 뭐라고요?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 구조라 그랬죠. 이 눈밑 고랑 티어트러프 디포미티라는 이 구조는 선천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선천적으로 눈밑이 퀭해요. 그리고 피부 색깔 자체가 옆에서 봤을 때 이 눈 애교 아래쪽에 있는 피부와 이 아래쪽에 있는 피부의 색깔이 엄연히 다릅니다. 왜 그렇다? 이분들은 특징이 경막이 약해져서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특징은 눈밑 고랑 인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타이트한 겁니다. 이 부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과 그 위쪽에 있는 피부가 말려 들어가면서 더 어둡게 근육이 비춰지고 뼈가 또 다이렉트로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둡게 비춰지는 형태입니다. 이 티어트러프 타입들은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서양인들한테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분들 중에서도 이 티어트러프 자체가 선천적으로 좀 더 타이트한 분들이 있고요. 가끔씩 이분들 중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지방이 불룩하다고. 근데 이건 지방이 불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이 타이트해지니까 우리가 물풍선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풍선에서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되죠? 약간 그 윗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 고랑 부분 자체가 타이트하니까 안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그 위쪽에 있는 구조랑 아래쪽에 있는 구조가 불룩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 레벨 자체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방을 제거하거나 베기아이리드들 같이 지방을 재배치하는 거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 눈밑이 어떻게 될까요? 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티어트러프라고 하는 이 눈밑 고랑이 타이트해져 있는 부분을 릴리즈 시켜주는 게 수술적인 목표고, 이런 분들은 저는 필러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러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이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띠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필러가. 왜?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인대에 필러를 어떻게 넣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인대가 타이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필러를 넣으면 이 인대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퍼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러를 넣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특히 한 달 정도는 붓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한두 달만 지나도 이 고랑은 더욱더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불룩함이 더 가속화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러는 별로 권하지 않는 게 바로 이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이 두 타입 절대적으로 나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 베기아이리드라는 타입은 지방 이식을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왜? 지방 자체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기아이리드라는 타입들은 지방 이식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티어트러프라는 타입들은 특징적으로 인대가 타이트한 것도 있지만 지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티어트러프 타입 분들은 이 인대를 풀고 본인의 인대를 푼 부분을 릴리즈 시켜주려면, 그러니까 늘려주려면 뭔가가 와야 되는데 본인의 눈밑 지방으로는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미세지방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서클이 있다고 해서 애교 아래쪽에 있는 이 빈 공간 쪽에 지방 이식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지방 이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인대를 풀어주고 그 인대가 좀 더
릴리즈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카페트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환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빠를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티어트로프 타입입니다. 뭐냐? 지방이 불룩한 케이스가 아니죠. 고랑을 기준으로 해서 고랑이 깊어진 타입입니다. 자, 수술적인 효과는 뭐냐? 애교서부터 인대까지 어두워 보이는 다크서클한 에어리아가 좀 더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애교서부터 인대 사이의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 이게 티어트로프 타입 분들의 수술적인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처럼 지방이 불룩한 분들은요? 그렇죠. 지방이 불룩한 분들이 좀 더 지방이 불룩한 부분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애교가 좀 더 돋보이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적인 효과를 따졌을 때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신 분들이 훨씬 미용적인 효과는 큽니다. 하지만 이제 고랑이 타이트해지면서 다크가 어둡게 보이고 그 부분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가속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은 모든 목표가 뭐냐? 내 눈 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린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생기는 눈 밑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준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설명드린 베기아리드 타입이냐 티어트로프 타입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정확히 타입을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그거에 맞춰서 정확한 수술 플랜, 미세지방 이식이 필요한 건지 혹은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이 부가적으로 또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나의 눈밑을 가장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술은 100이 가장 완벽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의 목표는 80에서 90이 돼야 됩니다. 왜? 1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형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한 성형 그리고 이 성형을 했을 때 정말 만족감이 좋을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의사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수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눈밑 쪽에 대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